반가운 얼굴이시죠. 탤런트 최란 고수십니다. 최란 씨 어떻게 사실은 연예인 패널 속에 계셔야 될 분 아닙니까? 왜 그쪽에 앉아 계신지? 그러니까요. 저를 왜 여기 앉혔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나는 뭐 이게 황금알이라고 그래서 네. 그냥 황금으로 된 걸 알을 하나씩 주든지 아하. 뭐 그런 거를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 정말 최란 씨는 무슨 얘기를 해주실 건지 궁금하죠? 네, 정말 궁금합니다. 자, 최란 씨가 나온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지 화면을 통해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 이것만 알면 이긴다 부부싸움의 기술. 이제 우리 끝까지 함께야.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행복하게 살 것만 같은 그들. 그러나 그들도 절대 피할 수 없는 게 있다. 바로 부부싸움.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라는 건 옛말. 그럼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부부싸움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준비했다. 황금알에서만 볼 수 있는 부부싸움의 특별한 비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몸으로 푸는 방법이 굉장히 편하죠. 서로 이렇게 터치를 해준다든지. 각서를 쓰면 일단 부부싸움이 해결이 돼요. 가장 최고의 방법은요. 정말 최란 씨는 부부싸움도 안 하고 인고 부부인데. 아니야, 진짜 원앙 부부인데. 원앙. 원수처럼 막는 거. 원수 같고 앙수 같은 사이에. 결혼을 할 때 원앙 한 쌍을 이렇게 놔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냥 말로만 들으면 원수가 생각이 나고 앙앙대는 거. 얼추 벌써 저도 30년 차로 향했는데 28년이 지났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우리 작가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거 그렇죠. 아닌가? 안선영 씨는 아직 결혼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부싸움이라는 게 좀 이렇게 체감이 안 되죠? 결혼하면 장밋빛 막 정원이 펼쳐지면서 하얀 침대 시트에서 일어나면 남편이 베이글과 아메리카노를 뽑아주는 게 결혼 생활 아닌가요? 거기까지. 아닌가? 이거 남편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지요. 신혼 초에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밥은 여자만 차리라고 헌법에 나와 우리 있습니까? 각자 했어요. 각자 했다고. 네, 먹고 싶은 사람이 자기 먹을 밥은 자기가 했어요? 아니 정말 그랬어요. 너무 결혼은 야박하다. 인주처럼 사시네요. 예. 근데 우리가 너무 부부싸움을 낭만적으로만 보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좀 살벌한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 통계에 의하면 예. 부부싸움 때문에 사망한 여성이 아내가 65명. 남편이 14명이고. 우리나라 통계입니까?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던 게 공원에서 말다툼을 하던 부부가 아내가 흉기로 남편을 찔렀는데 그럼. 남편이 상처를 입고 응급실로 갔거든요. 근데 응급실에 쫓아와서 살해했어요. 맞아요. 너무 섬뜩하다. 결혼도 안 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야, 하지 마. 그러니까. 부부싸움은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부부싸움 하다 보면 더 좋아지는 것도 있잖아요. 뭘 굉장히, 사랑하니까 싸워요. 기러기 가족 가시다 보니까 잊어버리셨죠? 왜 싸우는지. 그랬어요? 우리가 말로는 이제 지나고 나니까 낭만적인 것 같고 그렇지. 이런 예. 거지. 그 순간에 그 현실은 정말 죽일 듯이. 막 진짜 레이저 나오고 저 인간 저거 언제 죽이나. 잠자기만 하면 목을 아 진짜 부부싸움 할 때는. 할 당시에는 솔직히. 그럴 때는 그 정도로 치열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은 언제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애 키우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키워내니? 넌 온 게 뭐 있냐? 이래서 시작되는 겁니다. 네, 방송 아니면 축구. 네, 축구 아니면 헬술. 네, 뭐 부부싸움 살다 보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명하게 부부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부터 고수들의 비법을 차례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법부터 확인해 보시죠. 시어머니를 에어백으로 써라. 센데요? 시어머니를 에어백으로 써라. 남편 입장에서 갖다 받으라는 소리는 아니겠죠, 설마? 충격이 있을 때 그걸 완충해주는 게 에어백인데. 아니면 시어머니를 좀 보호해라. 오래 사시게 오히려 건강하게. 보호하라는 의미? 네. 근데 그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어느 고수의 주장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요리 연구가 이혜정. 이게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신 건지? 이런 거 같더라고요. 이제 제 경험에 의한 근건데요. 막 싸우다 말고 전화해서 어머니 전데요. 세상에 애비가 지금 이러고 이래서 애비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얼른 뛰어오시잖아요. 뛰어오시면 사실은 남자들이 아무리 커도
제일 두려워하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오면 갑자기 느닷없이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요 뭐 이 사람에서 한 발을 자연히 물을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일러서 어머니가 중재를 해 오시면 제가 거기서 쏙 이제 얌체같이 빠져가지고 저는 뒤에 있는 동안 어머니한테만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제가 이만큼 일러줘도 당신 아드님이기 때문에 요만큼만 얘기를 하니까 전달되는 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너 이러면 안 된다를 가리키시지 너 쟤한테 더 해롭게 하라는 절대로 안 하시잖아요. 아무리 나쁜 엄마라도. 어머니하고 며느님 좋아.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적절하게 좋아야지만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걸 빌미로 어머니도요 아들을 장가 보내고 나서 조금 아들이 미워졌어요. 옛날 같지 않고 저놈이 지혜 편네한테만 맞아, 이렇게 맞아. 빠졌어라고 맞아. 조금 밉던 차에 며느리가 일러드리니까 그래도 저놈이 그렇게 빠져 있는 건 아니네라는 안심이 있으셔서 고도의 심리전이네요. 어머니가 저하고 한편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럴 경우도 있지만 너는 미주알 고주알 그런 거를 왜 나한테 얘기를 하고 걔가 뭐가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거니? 네가 이해를 해야지. 어. 이렇게 해서 딱 며느리를 정리를 하는 케이스가 그러면 더 상처받잖아요, 며느리는. 그러니까. 예, 아들한테 어떤- 가가지고 야, 왜 네 너 며느리야. 왜 네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니? 내가 왜 그런 얘기까지 들었느냐. 그래서 네. 그 관계를 역효과를 받을 수도 잘 있기 때문에. 이용해서 이것도 또 형편에 따라. 그렇죠. 이 말씀이 지혜로운 방식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소위 이제 쓰리 쿠션 아니에요. 당사자 아니고 한 번 쳐서 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고자질 하다 보면 더 문제가 크게 불거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 싸움의 부부 싸움의 기본 틀은 네. 대부분 남자들이 잘못했어요. 남편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생기는 게 많아요. 잘못한다 그러세요. 아니 이제 100%는 아닌데 남자들이 전화를 잘안 하는 그래서 이유는 자기가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네. 장모님한테 뭘 할 거야? 따지고 아니, 보면 내가 잘못한 그래서 건데.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여자들은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여자들은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하기 이전에 동의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자기 입장에 대해서. 맞아.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자기 친구들 어머니에게 전화하는데 남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당사자가 아니면 알리지 않아요. 사실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부부 싸움이 탁 나왔을 때 여자들이 잘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기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제가 해본 가장 최고의 방법은요. 저는 그렇게 싸움이 났을 때 어머니를 저희 집에 꼭 오시게 해서 어머니한테 요리를 부탁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저보다 음식도 못해요. 지금은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다 말씀드리지만 음식도 정말 하나도 못하고요. 밥 위에 얹어주는 것만 잘하셔요. 그런데 저는 딱 뭐를 하냐면 준비해드리면서 마늘을 이제 빻아드리잖아요. 까서 절대 안 씻는 거예요. 그냥 마늘 흙이 묻은 걸 톡톡톡톡 이렇게 털어요. 털어서 그냥 드리면 어머니가 다 빻아서 그걸 담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걸 정말 정성으로 찧어서 주시니까 그 안에서 혹시 돌이 하나 나와도 그 아들은 엄마가 된 잘못이기 때문에 저한테가 제가 그렇게 씻지 않고 준 줄 모르고 엄마 여기 돌이 나왔어요 하고 저희끼리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끼리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우, 야, 이게 진짜. 이렇게 이제 싸우면 저는 그걸 보면서 자기는 그 대신 엄마가 해준 밥을 먹으니까 두 모자 간에는 더 사이가 돈독해지죠. 하지만 저는 실속을 다 차렸죠. 장기에 무슨 뭐 근데요, 털썩 같은 건 안 괜찮아요. 여기 저 김호건 선생님도 계시지만 네. 동의보감에 보니까 매실이 그렇게 독을 없애는데 좋대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매실차 한 잔 먹이면 되죠. 뭐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고. 절대로 병 주고 붙어서 약 주고. 싸우지 말고 꼭 시어머니를 명쾌하시다. 앞세워서 네. 어머니께 의논해서 시어머니가 내 편이 되도록 하면 그때는 어머니가 꼭 제 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경험한 그 뼈아픈 추억이 있어서 그런데 저는 아이를 한번 활용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심각하게 싸우고 이제 제가 집을 나왔었어요. 이건 뭐 애가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래갖고 이제 아파트 앞까지만 가서 어떻게 연락을 해서 애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잘 놀았는데 제가 기대했던 거는 지 아빠니까 이렇게 같이 들어가자고 할 줄 알았는데 입구에서 아빠 잘 가, 아빠 잘 가. 그 일화로만 봤을 때는 친자식이 맞으신 것 같아요. 난 이놈을 지금도 내가 화나면 그 일화를 얘기해. 우리 그 이혜정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시어머님이 되게 합리적이신 분 같아요. 경우가 있고.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 이혼까지 이르는 경우가 보면은 남자분들이 많이 잘못을 하잖아요. 폭행을 했다든지 외도했다든지 그러면 며느리가 그거를 나중에 시댁에 알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들이 잘못했으니까 아들을 혼내는 게 맞잖아요. 근데 100이면 9분의 시어머님들은
결국에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들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오죽 네가 못했으면 내 아들이 그랬겠니. 결국에 돌아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내가 며느리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고 시어머니가 내 편을 들어줄 수 있을 때 하는 거지 정말 이게 잘못 이용하다가는 혼인이 파탄되면은 괜히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시어머니가 합리적이라서가 아니고요. 시어머니는 다 똑같아요. 배웠건 덜 배웠건 다 똑같아요. 며느리 발 뒤꿈치 보면 아니 쟤는 왜 뒤꿈치가 저렇게 계란 같으냐고 야단하는 게 시어머니라시잖아요.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만큼의 반만 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래서 일단 어머니도 아버님한테 일해본 적 있죠라고 어머니를 일단 아버님하고 관계에서 억울했던 거를 저랑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면 당신 남편한테 억울했던 거를 그래 말이야 남자들은 막 그래 그러면 제가 어머니 아들도 남자네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이 말씀을 꺼내드리면 그때는 어머니도 그때 얘 남자들은 다 그 모양이다. 그래서 그게 동물이지 사람이니 이러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이제 근데 이렇게 해서 대화를 시작하면 어떤 감정이도 사실은 반 정도는 제가 조금 접고 그 다음에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참고 있는 부분을 어떤 시어머니도 당신 아들을 알기 때문에 아시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시어머니를 좀 통해서 가면 간접적인 승리는 끌어내시더라고요. 네, 이혜정 고수님의 말씀을 모두가 많이 공감하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남편의 유전자는 아버님하고 가장 흡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늘 이 가슴에서 소가리를 했던 거, 한을 품었던 게 내 남편한테서 있던 거예요. 그게 자식의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어머니, 아니 쌍둥이 아빠가 말이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그러게 말이다. 그놈 말이다. 지혜 아버지하고 똑같아가지고 너무 공감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약간 뚫리는 게 그거를 있는 거죠? 가지고 어머니하고 공통 화제가 오면서 그거를 진짜 자기 아들한테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내가 남편하고 싸울 일이 없죠. 우리 어머니가 앞에 나서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니? 왜 술을 그 시간까지 연락도 없이 네가 운동선수니 어쩌고 다 어머니가 얘기를 하니까 자기 친정엄마한테 전화 거는 것보다 시어머니한테 얘기할 100번 때 좋죠. 시어머니는 훨씬 더 얘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나하고 좋아요. 의논하고 싶어 하는구나 해서 굉장히 마음은 열릴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우리 남자들은 처형이나 이제 장모님 쪽에 힘을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더 나은 거죠. 그렇게 해결을 해야지 어떻게? 왜냐면 이 부부싸움이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남는 게 없어 부부싸움도 기술로 해야 돼.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서 좀 중재를 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부부싸움이라는 게 남자가 지지 않으면 이게 안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형이나 장모님 쪽에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모님은 김서방 쪽에 또 편을 들어주잖아요. 평소에 장모님한테 선물 많이 하시나 봐요. 용돈으로 드려. 네, 각 부부마다 뭐 부부싸움하는 이유야 제각각이고 막 얼마나 많겠습니까? 김태훈 씨, 네. 뭐 또 조사한 게 있으시다면서요? 그렇죠. 이 최근에 유행하는 유머 하나 있습니다. 한 남자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자기 지갑을 열고 아내 사진을 본대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데요. 이 여자하고도 살 수 있는데 뭘 못 이겨. 처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다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악처가 있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악처가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딴 거는 못 이겨내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하루는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막 부인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잔소리를 막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아무 대꾸도 안 하니까 먹고 있던 물을 확 얼굴에 붓대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화를 하나도 안 내고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천둥이 쳤으니까 이제 비가 오는구나 이렇게 했대요. 그럴 때마다 속이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남편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화났을 때 그 감정을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혼자서 늘 평온하고 얘는 성격이 조금 왜 이럴까 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거죠. 싸움도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막 약을 바짝바짝 올리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봐. 당신도 화내봐. 정말 이럴 정도로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지옥은 없는 것 같아요. 싸움 자체를 뭐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싸움을 좀 막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또 있습니다. 싸움 예방법에 관련된 비법이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